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 최근 개발자 베타2로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기능, 바로 네임드랍 기능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연락처, 디지털 명함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발표는 WWDC에서 발표했지만 이번 베타2 업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 업데이트는 올해 가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개발자 베타가 많이 불안해서 버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정식이 나오면 올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 채널에서 애플워치 7 갤럭시 워치 5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참여하실 분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 네임드랍 이렇게 씁니다. 서로의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끝. 이거 애니메이션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연락처가 상단으로 빨려 들어가서 상대방 쪽으로 순간이동해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이거 신기해서 계속할 것 같아. 이런 거에 애플이 진짜 진심입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iOS 17에는 연락처 포스터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자신의 연락처에 사진이나 글을 넣어서 꾸미는 기능입니다. 이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해두면 상대방에게 보일 내 명함이 좀 더 예뻐지겠죠. 설정 방법은 전화 앱에 들어가서 중앙에 연락처를 누르고 가장 위쪽에 내 카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연락처 사진 및 포스터를 눌러주면 마치 잠금 화면 꾸미는 듯한 화면이 나오고 사진이나 미모티콘이나 모노그램 중 선택해서 꾸미는 게 가능합니다. 모노그램은 이런 거, 미모티콘은 이렇게 내 모습을 인식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진의 경우는 원하는 사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름이나 닉네임은 몇 가지 글씨체와 색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등록한 이름이 자동으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 넘어가고 썸네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 또는 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둘 다 적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을 가져다 댄다. 이때 각자 폰에 자기의 명함이 뜹니다. 상대방 거가 아니고 자기 거가 뜨는 거예요. 두 번째, 화면에서 공유를 눌러주면 교환 끝. 근데 또 아무 때나 연락처가 막 교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환하는 두 아이폰은 모두 iOS 17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화면이 꺼져 있으면 가져다 대도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켜진 상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다만 잠금 해제 상태가 아니라도 교환창까지는 나옵니다. 물론 공유를 하려면 잠금 해제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잠금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번호를 넘겨줄지 이메일을 넘겨줄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보안이 걸려있는 거니까.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번호를 줄지 이메일을 줄지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니까 선택이 필요한 분은 잠금 해제를 하고 네임드랍을 진행해주세요. 교환 방법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애플에서도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아이폰의 상단을 맞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꼭 맞댈 필요는 없고 옆에다 둬도 상관없고 뒤를 맞대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으면 교환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교환할 때는 애플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하긴 하겠죠. 만약에 이미 연락처를 가진 사람인데 잊어버리고 교환을 또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만 나오면서 우측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된 연락처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환을 걸면 받기만 함, 공유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한 명이 받기만 함을 선택했다. 근데 상대방 도 똑같이 받기만 함을 누르면 공유해줄 사람이 없으니 자동 취소가 되고요. 한 명이 받기만 함을 누르고 상대방이 공유를 눌러주면 받기만 함을 누른 사람에게만 연락처가 전송됩니다. 둘 다 공유를 눌렀을 때 서로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꽤 많이 쓸 것으로 보이는 기능이죠. 유용해 보이고. 근데 이런 기능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스마트폰 초창기 때부터 쓰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범프 앱을 설치하고 설정하고 서로의 폰을 살짝 부딪히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죠.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빔이라고. 갤럭시에는 S빔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제가 갤럭시 S3 쓸 때 그때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폰을 뒤로 맞대고 화면에 보낼 것을 터치해서 넘기는 그런 기능이었죠. 뭐 이제 지금은 다 사라진 기능이지만요. 유사한 기능들이 있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때 저는 신기해서 S빔도 잘 쓰고 했지만 야, 너 S빔으로 이거 영상 넘겨줄까? 하면 대부분 그게 뭔데 싶다가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하더라도 귀찮아했어요. 폰에 등을 맞대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네임드랍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일단 아이폰, 애플 유저들은 에어드랍에 많이 익숙하고 대부분의 유저가 에어드랍을 사용합니다.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서 쓰는 기능이 아니라 애플 유저들이 대부분 쓰는 기능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미 아이폰 유저들은 익숙한 방식이라서 네임드랍도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거고 아이폰 유저들이 파일 전송할 때 카톡으로 넘기지 않고 에어드랍을 쓰는 것처럼 연락처를 교환할 때도 네임드랍을 쓰게 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든 것도 한 몫을 할 것 같고, 폰의 후면을 맞대는 게 아닌 폰의 상단을 그냥 자연스럽게 쥔 상태로 가져다 대면 되니까 이런 점도 편하다는 것에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큰 단점이 있다.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가짜 번호를 줄 수가 없겠네.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폰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폰과 애플워치도 가능할 거라고 하거든요. 현재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정식 때는 되겠죠. 아니면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 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네임드랍이 얼마나 유행할지 궁금해지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에어드랍도 방식이 추가되었더라고요. 보낼 자료를 선택하고 에어드랍을 누른 후 전송할 아이폰에 가져다 대면 상대방 폰에서 수락 거절이 나오고 수락하면 전송이 진행됩니다. 누구누구의 폰을 찾지 않고 그냥 가져다 대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는 멀리 떨어지면 에어드랍이 끊겼다면 이제는 거리가 멀어지면 인터넷, 데이터 연결로 전환이 되어서 이어서 받게 됩니다.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17에서 추가된 네임드랍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발자 베타라 좀 불안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주변에 iOS 17 올린 사람도 많이 없어서 지금은 뭐 쓸 곳이 없을 거예요. 올 가을에 정식 업데이트가 올라오면 그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